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얘랑은 26살입니다. 제목 그대로 얘랑이 부모님과 연을 끊은 상태이고 결혼 전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읽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은 얘랑과 같이 얘기하며 썼습니다. 댓글도 얘랑과 같이 볼 예정입니다. 얘랑이 15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동생과 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얘랑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연애 초중반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친은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기고 어머니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항상 6시 이전엔 들어가야 했고 남친이 저와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면 어머니께선 여자친구 생기니 본인과는 데이트 안 한다고 여자친구랑만 한다며 뭐라 했었습니다. 참고로 남친이 절 만나기 전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어머니와 쇼핑을 하거나 카페도 갔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절 만나고 저와 데이트를 하다 보니 본인과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지자 저와 데이트할 때면 항상 눈치를 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데 얘랑이 저에게 엄마가 밖에서 데이트하면 돈만 쓴다면서 웬만하면 집에 와서 놀래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사랑하는 남자친구고 남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이면 좋은 거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번 데이트를 한다고 치면 7번은 남친의 집에 갔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항상 계셨고요. 참고로 남친 친가족 쪽에 돈이 많으셔서 어머니나 남친이나 돈에 대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친가 쪽에서 모두 지원해 주셨거든요. 달마다 생활비로 못해도 400만원씩은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데이트는 거의 남친 집에서 하게 됐는데 거의 집에만 가다 보니 남친도 저도 지루하여 다시 밖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번엔 저희 데이트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이때까지도 전 그저 잘 보일 생각에 알겠다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셋이서 데이트했고 셋이 데이트하는 날은 얘랑과 제가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건 아예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리기도 하고 연애 초반이니 손에 땀이 차더라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기념일과 크리스마스가 겹쳐서 크리스마스엔 둘이서만 보내자고 얘기를 했고 남친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당일에 남친과 만나자마자 저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엄마가 크리스마스니 동생이랑 셋이서 외식한다고 일찍 들어오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 5시까진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친과 만난 시간이 12시고 1시간 30분 거리인 홍대를 가기로 했는데 5시라뇨. 조금, 아니 많이 짜증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12시인데 5시까지 집을 간다고? 그럼 뭐 홍대에 발도장만 찍고 넌 집에 가는 거야? 라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태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었지만 이번엔 양보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오늘만큼은 싫어. 너도 너무하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너가 알아서 잘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냥 알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일에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또 알겠다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그럼 어떡하냐면서 살짝 짜증 섞인 말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은 땡땡이랑 데이트한다고 얘기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바로 전화해서 저녁까지 땡땡이랑 있겠다 했더니 크리스마스인데 당연히 가족이랑 보내야 된다며 5시까지 오라 했답니다. 그래서 남친이 5시에 가겠다길래 제가 짜증나서 그냥 데이트하지 말고 지금 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집에 간다고 걸어갔고요.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오더니 엄마한테 땡땡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같이 오라고 했다고 그 전까지 데이트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고 데이트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홍대는 못 가고 집 근처에서 놀다 빈손으로 가기 눈치 보여서 제가 꽃다발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서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친 가족이랑 저랑 같이 저녁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항상 땡땡이와 헤어지면 안 되냐고 말씀했답니다. 이유는 저와 데이트하느라 본인과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데이트하면 9시, 10시쯤 집에 들어오니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엄마가 너랑 헤어지라고 말한다. 나는 너랑 만나고 싶은데 엄마는 아빠도 없고 나랑 내 동생이 다인데 내가 첫째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 너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도 날 좋아하고 나도 널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냐며 너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안 되냐며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사귀는 동안 계속 남자친구는 헤어지자 하고 저는 붙잡고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헤어지잔 소리가 없길래 이젠 어머니께서 헤어지라는 말씀 안 하셔? 라고 물어보니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생겼다며 아저씨랑 데이트하느라 요즘은 별 말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전 잘됐다고 너랑 동생이 평생 같이 살 수도 없는 거고 혼자보단 둘이 낫지 라며 잘됐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과 아무 탈 없이 만나는 중 제가 퇴근 후에 데이트하는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땡땡 아저씨 집에서 저녁 먹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오라는 겁니다. 참고로 땡땡 아저씨는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봐왔던 아저씨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오빠랑 놀고 있는데 지금 오라고? 라고 얘기하니 아빠가 남친과 같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사귄 지 1년 넘었을 때라 저희 부모님이랑 남친이랑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었습니다.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남친에게 물어보니 좋다고 해서 아빠에게 간다고 전화 후 땡땡 아저씨 집으로 오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저녁 먹고 술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술 마시며 중간중간에 남친에게 천천히 먹으라 말했고 아빠도 남친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된다며 못 마실 것 같으면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시던 도중 담금주가 있다며 아저씨가 갖고 오셨는데 전 담금주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안 마신다 했고 남친은 한 잔만 마셔보고 싶다며 마셨습니다. 남친도 담금주는 이날 처음이었는데 결과는 만취했습니다.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제가 밖에 나가자며 끌고 나왔고 밖에서 토하고 난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휴지랑 물 사와서 싹 청소하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했더니 같이 가자 해서 알겠다 하고 아빠가 남친 부축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토할 것 같다길래 문 열고 비워내고 남친은 잠들고 남친 집에 도착해서 아빠는 택시에 계시고 제가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취했냐 물어보시길래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아빠랑 전 집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푹푹 쉬시며 내가 우리 딸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아니고 땡땡이를 그렇게 하는 게 맞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집에 있는 내내 아저씨와 아빠는 무리해서 마시지 말라며 얘기를 하셨고 남친은 결국 뻗게 되고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제 일 기억나냐고 물어보니 기억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설명했더니 저한테도 미안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아빠 몇 시에 퇴근하니까 그때 너가 전화하라 해서 남친은 알겠다 하고 사과하고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빠는 오래 기억하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부터 조심하라며 끝났습니다. 참고로 연 끊은 후 남친에게 듣게 된 얘기인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선 저희 아버지를 탓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아들 데리고 가서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이냐며 저희 아빠가 잘못된 거라며 이 말 듣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데이트하며 지내다 사귄 지 2년 정도 됐을 때 남친한테 신검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현역을 원하셨고 전 산업체를 원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가는 게 맞으니 강요를 하진 않았고요.
그러다 신검을 받았는데 공익 판정을 받아서 공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그럴 거면 조금 고생하더라도 산업체를 가서 돈을 모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산업체로 가게 됐습니다. 산업체를 다니면서 남친은 매달 100만 원씩 적금했고 그렇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금 통장이 엄마 앞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네 돈인데 왜 어머니 통장으로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관리해주다 나중에 장가갈 때 준다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남친이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가 관리하면 안 되냐고 며칠 동안 계속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엄마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길래 제가 너도 지금 성인이고 평생 엄마랑 살 것도 아닌데 네가 번 돈은 너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고 남친은 어머니께 제가 한 말대로 잘 설득을 해서 60은 어머니 적금 통장에 나머지 40은 남친 적금 통장에 적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을 끊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 남친과 잘 만나고 있던 도중 어머니는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셨고 그 남자는 남친과 어머니,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들이 2명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내와 같이 살진 않지만 아직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곧 이혼을 할 거라며 어머니와 만남을 가졌고 집까지 들어와 같이 살게 됩니다. 이때가 남친과 제가 만난 지 3년 정도 됐을 때고요. 남친을 자주 만나며 독립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어머니께 의지하지 않도록 옆에서 얘기하고 때론 충고도 했더니 사귀고 3년 후부터는 어머니 말씀만 듣는 아들에서 탈출했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어머니께서 만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싫은 건 아니었지만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건 반대했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은 아저씨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잘해줘서 좋은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싫다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럼 오빠가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씀드려봐. 아들인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날 밤에 마침 아저씨가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온다 했고 어머니는 집에 계셔서 남친이 말했다 합니다. 아저씨는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건 싫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인데 같이 사는 게 뭐 어때서? 싫으면 네가 나가 라고 했답니다. 집은 친가 쪽에서 마련해 주신 거고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로 하라 했는데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하겠다 해서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 당시 남친은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알겠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하고 난 후 아저씨가 남친에게 참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뭐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넌 큰 아들이니 엄마에게 잘해라. 여자친구보단 엄마가 먼저다. 일 끝나면 데이트하지 말고 집에 바로 와서 엄마 집안일 도와줘라.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좀 다녀라 등.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남친은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집에 가기 싫다며 집에 가면 편해야 되는데 하나도 편하지 않다.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너가 좀만 참으라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같이 살아서 부딪힐 일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후에 저와 데이트 약속을 잡지 않은 날 남친은 퇴근길에 저와 전화하면서 오늘 만날까? 라고 얘기가 나와서 남친은 집에 들렸다 만나자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집에 도착할 때쯤 밖에서 엄마랑 마주쳐서 오늘 땡땡이랑 놀다 올 거라고 얘기했고 어머니는 알겠다 하시고 남친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집에 왔고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길래 땡땡이랑 놀다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8시까지 오라고 얘기했고 남친은 6시에 만나기로 해서 8시까지 못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8시까지 오라 했고 남친은 안 된다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고 7시에 아저씨에게 전화가 와서는 언제 출발할 거냐.
8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나갈 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8시까지 못 간다고 했더니 그럼 11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짜증나서 언제 갈지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12시에 헤어지고 저와 전화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전 아직 집을 가는 중이었고 남친은 집에 도착했다며 옷 갈아입고 다시 전화하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남친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 문이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지문으로 했는데 문이 안 열리고 그래서 비밀번호로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린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냐고 했더니 모른다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문은 안 열리고 초인종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결국 그날 남친은 PC방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남친은 화난다며 오늘도 안 들어갈 거라 하고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겠다 하더라고요. 이날도 저와 만나자고 한 날이 아니었는데 남친이 마음에 걸려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유가 왜일까 얘기하는데 남친이 하는 말이 아저씨가 들어오라는 시간에 안 들어가서 안에서 잠금해 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에이 설마 이랬는데 남친은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와 헤어지고 남친은 사우나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집에 못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전화로 저한테 하는 말이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냐고 물어보니 남친 보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나 못 들어가게 문 잠궈놓지 않았냐, 그래놓고 왜 안 들어오냐는 말이 나오냐고 따졌는데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랑 얘기하러 집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하고 얘기 다 끝나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8시쯤 전화가 와서는 집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니 집에 도착해서 남친이 엄마한테 내가 여태 일 다니면서 모아둔 돈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돈 못 주겠다 했고 남친은 내 돈인데 왜 안 주냐고 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서 아저씨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가 전화를 끊고 남친에게 아저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돈을 왜 받으려 하냐, 그 돈은 엄마가 널 키워준 돈이지 네 돈이 아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친은 제가 고생해서 모아둔 돈인데 그걸 왜 못 받냐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엄마가 불러서 나가봤더니 돈 주겠다 했답니다. 단 땡땡이랑 저와 같이 살 거면 그 돈 안 줄 거고 너 혼자 살 거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저랑 같이 살 거라고 얘기하고 돈 안 줄 거면 집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돈 다시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저에게 다시 전화로 이래저래 얘기해서 엄마랑 잘 풀었다라고 얘기하길래 전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가 집에 왔고 남친을 부르며 잠깐 얘기하자 해서 얘기하고는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전화는 끊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전 스피커폰으로 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고 얼마 후에 남친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한테 큰 소리 들리던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한 말은 돈 거는 절대 안 된다며 그 돈 줄 수도 없다 했답니다. 그래서 남친이 아저씨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그 전까지 너가 입은 옷 빨래, 네 방 청소, 빨래와 샤워할 때 드는 수도세 다 내고 가라 했고 그러다 갑자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남친이 이번 주 안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가라 해서 알겠다고 했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바로 동거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남친 사정이 이렇게 돼서 저도 부모님께 급하게 말하고 동거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바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드렸던 돈은 못 받고 남친이 따로 적금해서 모은 400만 원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300만 원은 보증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는 급하게 생필품 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친 친가 쪽에서 어머니가 돈을 지원해주신 조건 중 하나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미 예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계셨고 남친은 여태 그걸 숨겨줬지만 이젠 숨길 이유가 없어서 친가 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더니 친가 쪽에서 엄청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집으로 가겠다 하고 남친 보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몇 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집 갈 거라고, 그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전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얘기한 후 그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미리 전화한 탓인지 아저씨 물건 싹 숨기고 아저씨도 없고 어머니와 동생만 있었답니다. 실수한 거죠. 전화하지 않고 갔으면 아저씨 물건이며 아님 아저씨가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왜 땡땡이한테 돈 안 줬냐고 하니 어머니께서 그건 안 줄 거라고 못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럼 주지 말라고 내가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남자랑 같이 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살고 있다고 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리 당당하게 얘기하냐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의자 던지려는 거 동생이 말렸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생이 말리는 거 보고 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동생한테 너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엄마가 바람을 폈다라고 얘기했더니 동생은 엄마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가리키며 네가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씩 받은 건 할머니 명의인 건물 월세를 어머니가 받으신 건데 이제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 건물 세입자 명단 갖고라 있고 관리자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라 못 바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남친은 그 집에서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고 거기서 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보험금 전부 할머니께서 납부하고 계셨던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바로 수령하셨고 할머니께는 얼마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선 애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얘기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람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버님 병실에 누워 계실 때도 바람 폈다고 합니다. 다 참고 넘어가 줬는데 남자에 미쳐 아들을 버렸다고 한탄하셨답니다. 결국 어머니 동생과는 친가 쪽과 전 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난 후 남자친구와 전 같이 살게 됐으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인사를 하는데 남친 핸드폰으로 싸웠던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 아직도 땡땡이랑 사귀냐? 너 여자친구 때문에 엄마랑 연 끊고 뭐 하는 거냐? 등등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듣다가 화가 나서 제가 전화 뺏고 얘기했습니다. 뭘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온갖 욕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 그 남친 친구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친구 어머니께서 땡땡이랑 말해보겠다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누구한테 들은 건데 정확히는 모른다길래 누구한테 들었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 전부 설명해줬더니 진짜 미안하다며 사실은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거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머니가 뭐라 했냐고 물었더니 땡땡이 여자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 제가 자기 아들을 돈 뜯어먹으려고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모은 돈 일부러 안 준 거다.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이 남자 때문에 아들 내쫓아 놓고 누구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남친 친구와는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나중엔 신호음이 가지도 않고 그냥 끊기더라고요. 차단했나 봐요.
그렇게 화난 상태로 몇 달을 지내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친 친가 쪽에서 전화가 왔고 남친은 언제 만나기로 했다며 갔다 오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이 갔다 오고 친가 쪽에서 얘기한 걸 저에게 말해주는데 너무 사이다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난 그 남자, 즉 남친을 쫓아낸 그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고 남친이 집 나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께 좋은 땅이 있다며 꼭 사야 된다고 얘기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은 1평에 1원도 안 되는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집과 차 모두 담보로 넘어간 상태로 엄청 힘들게 지나고 있다군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 편 들어줬고 화해해서 너무 잘 됐다며 누구보다 좋아해줬는데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욕을 먹으니 저런 꼴을 당했다는 말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여태 친가 쪽에서 매달마다 돈을 받았을 땐 돈이 넘쳐나니 어머니께선 친구분이나 외가 쪽이랑 여행도 자주 가셨고 옷도 몇백만 원치 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친한테 돈 못 준다 했던 남친 돈 중 절반은 본인 친구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면서 빌려달라 했었습니다. 남친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내내 남친에게 끝없이 저와 헤어지라 하고 남친 친구가 집에 가면 친구한테 저와 남친이랑 헤어지게 너가 말 좀 해달라면서 영 끊고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동생이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여러 번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헤어졌다 합니다. 그 이유는 너 마마보이라며 못 사귀겠다고. 어머니는 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친이 절 만나기 전엔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면 다 듣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절 만나고 그러질 않으니 화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절 욕하고 헤어지라 했겠죠. 며칠 전엔 남친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남친 동생 이름을 부르셨대요. 잘못 전화하신 거죠. 그래서 남친은 저 땡땡이라고 얘기했더니 잘못 전화했다며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시대요. 남친은 잘 지내고 있다 얘기했고 외할머니께선 너네 엄마는 너무 힘들게 지낸다며 넌 아직도 그 여자애랑 살고 있니? 라고 하셨답니다. 같이 살고 있다 했고 외할머니께선 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냥 네 라고 하고 끊었고 저에게 말해주는데 뭐 남친과 저 둘 다 얘기하길 힘든 건 자업자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친과 저 둘 다 어머니와 동생이 차단했는데 전화고 뭐고 연락을 어떻게 하나요? 남친 친가 쪽에선 동생과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동생이랑은 연락을 하라는데 남친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고요. 동생은 어머니한테서만 말을 들었던 거라 형이 여자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인 지금까지도 빚이 있다 들었고 저희는 평생을 연락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얘랑과 제 생각대로 그냥 평생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도 얘랑은 저와 연애할 때 엄마 말대로 했던 것들 전부 미안하다 합니다. 만약 저희 쪽에서 연락을 먼저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 보고 사과하라 할 텐데 얘랑과 저도 그건 싫고 이대로 쭉 연락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리고 얘랑이 어머니와 연을 끊은 후 남친 친가 쪽에선 엄청 잘해주십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해주셨고 연애 당시 반찬도 해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지낸다며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고 이대로 지내다 나중에 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얘랑과 같이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우선 얘기가 빠진 게 있는데 얘랑이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어머니께선 지속해서 바람을 피우셨답니다. 친가 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는 사람만 3명이라 합니다. 한 번은 큰어머니께서 직접 보신 거고 나머지 2번은 어머니 친구분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바람 피는 걸 알고도 넘어가 줬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한다 하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해주신 말씀대로 연락을 안 할 생각입니다. 본문엔 다 못 썼지만 연애 내내 힘들었던 일이 너무 많았고 얘랑도 어머니가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만약 동생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었냐고 들어보고 싶다 하면 동생을 만나 얘기하고 동생과는 풀 수 있음 풀 생각입니다. 아마 나중에 철이 들고 엄마 품에서 좀 벗어났거나 저희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연락이 올 듯 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 갑자기 동거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뭘 해줬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얘랑과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얘랑이 집안 사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외동딸이라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동거한다고 갑자기 얘기했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남친과 동거를 한다니 많이 놀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듯이 허락해 주셨고 동거하는 내내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저희 동네로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거의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루 자고 왔습니다. 냉장고나 겨울 이불이나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동거 당시 부모님도 얘랑을 많이 아껴주셨고 얘랑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는 사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본문엔 쓰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와 연을 끊은 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모님 마음 편치 않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까지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손녀도 저 하나뿐이라 친할머니와도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같이 살았을 때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며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 덕에 얘랑이 친가 쪽에서도 요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연애 당시에 얘랑과 전 많이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제공하신 게 많았고요. 그래서인지 연을 끊고 같이 살 때 싸우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니 부모님께도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저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여기에서나마 이렇게 얘기하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니께 연락이 오게 되면 다시 글 쓰러 오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저와 얘랑을 위로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큰 며느리고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늦게 결혼했고 저희 딸보다 1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둘 다 유치원생입니다. 어제 저녁에 동서가 오늘 시조카를 반나절만 봐달라고 부탁하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동선의 친정 쪽에 행사가 있는데 시조카를 데리고 가기 찝찝해서 저한테 맡긴다고 하기에 어차피 신랑도 시댁에 가야 되고 해서 딸이랑 같이 놀면 되니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7시 반쯤 출발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8시 되기 전에 전화가 왔길래 받으니 공동현관 입구까지 내려와 달라고 해서 급하게 마스크만 쓰고 내려가서 조카 데리고 올라왔어요. 조카한테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니 안 먹었다고 해서 딸이랑 같이 뭐 먹을래? 하니 빵 먹고 싶대서 빵이랑 계란 후라이하고 요플레랑 줬더니 둘이서 잘 먹더라고요. 오늘 워낙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을 풀가동 시켰는데 애들은 땀만 먹이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베란다 미니풀장에 물 받아서 담궜어요. 여벌옷을 따로 안 들고 왔기에 다 벗길 순 없어서 위에 입고 온 티와 속옷만 입혀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옷이 없어서 속옷은 안 입히고 딸 아이 거 민소매 실내복 상하이 입혔어요. 아침에 입고 온 바지 입힐까 했지만 청 반바지를 입고 와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다시 못 입히겠더라고요. 점심때 뭐 먹고 싶냐니까 딸은 곰국에 밥 말아 먹고 싶다 하고 조카는 치킨 먹고 싶대서 치킨 시켜서 곰국이랑 줬어요. 밥 다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또 물놀이 하고 싶대서 입은 그대로 다시 물에 또 들어가서 놀게 했습니다. 동서가 이제 출발한다고 카톡하길래 다시 애들 데리고 나와서 한 명씩 샤워시키고 또 딸 아이 옷을 입혔어요. 연보라색의 노란 스마일이 그려져 있는 민소매와 산부 바지 상하복, 속옷은 안 입혔습니다. 그때 시간이 3시쯤이었어요. 동서가 제가 올라갈까요? 근데 저도 외출해서 형님도 찝찝하시죠? 하길래 그래요, 제가 데리고 내려갈게요 했어요. 동서는 빠른 생일이라 저랑 한 년은 같고 연도는 제가 1년 빨라요. 근데 자꾸 같은 학번이다 어쩌다 강조하길래 서로 맞존대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길래 데리고 갔더니 보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더니 옷이 이게 뭐냐고 조카한테 물어보네요. 조카가 어프어프하고 땡땡 누나옷 입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온 옷은 다 땀에 젖고 물놀이하고 씻기고 여벌 옷이 없어서 딸 거 입혔어요. 속옷은 안 입히고 새로 빨아둔 깨끗한 옷 입혔어요 했더니 동서가 형님 여자애는 남자애 옷 물려받고 입고 해도 남자애한테는 여자 옷 입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상해서 여벌옷도 없는데 그럼 깨벗겨서 데리고 나올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가볼게요 하더니 애 태워서 가더라고요. 애 돌보고 있는 중간중간에 카톡 와서 무슨 키즈카페 맡긴 사람 마냥 우리 땡땡이 뭐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길래 그때부터 살짝 뭐지 했는데 보자마자 저딴 소리 하니까 저도 짜증나서 한마디 했네요. 빈말이라도 애 본다고 수고했다고 인사라도 먼저 했으면 이렇게 기분 상하진 않을 텐데 제가 속이 좁나 봅니다. 아까 시동생한테 오늘 고생하셨다고 조카가 오늘 물놀이도 하고 누나랑 완전 재미났다고 계속 말했다고 하길래 그랬냐고 다행이라고 입고 간 옷은 어차피 작아져서 여름 지나면 못 입는 옷이니 다시 안 돌려줘도 되고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하고 톡 보냈어요. 아침에는 시동생과 같이 왔고 오후에 올 땐 동서 혼자 왔습니다. 남자아이한테 여자아이 옷 입히면 안 된다는 그런 미신이라도 있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날도 더운데 뒤치다꺼리 한다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둘이서 어찌나 재미나게 노는지 힘든 거 잊고 같이 시간 보냈는데 뭔가 쓸쓸하네요. 추가 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인사차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한테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제가 쓴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네이트판이란 곳을 눈팅만 하다가 생전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것도 동서가 판을 잘 본다는 걸 알아서예요. 동서가 상위 랭크로 되는 글이 있으면 종종 카톡 링크로 보내주곤 했는데 제 글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해서 링크 보내줄 만도 한데 조용한 거 보니 제 예상으로는 읽은 듯 하네요. 그리고 그날 조카가 제 딸아이 장난감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드는지 계속 가지고 놀고 저한테 와서 큰엄마 이거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묻기에 제가 로켓 배송으로 주문해주고 다음날 도착했다는 업체 측 사진까지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 없는 거 보니 더더욱 글을 읽었다는 확신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단톡에 얘기하라고 하시던데 저와 남편, 동서, 시동생 넷이 있는 단톡은 폭파된 지 몇 년이고 시부모님이랑은 애초에 처음부터 단톡방이 없었어요. 아들 가진 유세인가 혼자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자격지심이겠지 했는데 이번 일로 여태까지 말들이 유세였단 걸 알게 됐네요. 이번 일 있기 전까지는 쎄하다 하는 일들이 있어도 괜히 내가 학대 해석하는 거겠지. 집에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그 둘이 어긋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알게 돼서 저도 이제 손해 안 보고 제 밥그릇 챙기고 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시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쓰고 싶지만 그것 또한 제 얼굴에 침 뱉기이기에 저도 더 이상은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은 버리고 야무지게 하려고요. 조언해주시고 같이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글 쓰면서도 예민하게 군다는 말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제 쪽에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유치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있었네요.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